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 청와대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권에서조차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다는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여야가 지금 청와대를 갖다가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뭐 여권에서조차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국민들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노영민이 청와대 비서실장 깜짝 놀랄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의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는 청와대가 여론의 가장 큰 중심에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비리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청와대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됐는데. 첫째로는 그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조국 수석이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후임에 이제 노영민 현재 그 중국 대사가 임명이 됐고 다른 소통 수석하고 또 이제 정무수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이제 언론에서는 그걸 이제 원조 친문이라고 이렇게 칭하더구만요. 네. 이제 원조 친문 인사들이 이제 발탁이 됐다. 이런 걸 두고서 이제 평가들이 다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여당 측에서는 뭐 당연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보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이런저런한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은 결국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3년 차 들어가면 제대로 이제 일을 또 이제 해야 되고 1, 2년 차는 이제 레일을 까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 나름대로 이제 캠코더 인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죠. 대통령을 잘 아는 그리고 대통령 측근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 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용인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면은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전문가, 또 이 전문 공무원 집단, 테크노크라트 중에서 쓰는 것이 낫다. 그런 것이 옛날 뭐 율곡 이희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얼른 나온 거 보니까.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청와대 인사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이제 다음, 뭐 어차피 신문 보면은 이달 중으로 다 한다고 그래요. 네. 강요들 인사, 내각 인사도. 그러면 내각 인사서부터는 정말 전문가들이 뭐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실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사구시파 인물들이 이 내각에 전면적으로 포진을 해야만이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대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잖아요. 네. 이런 위기 국면에서 현 정권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 현 정권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고 현 정권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손해보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만 손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말고 야당일 때 뭐 현 민주당 야당일 때 맨날 그 박근혜 정부 MB 정부 때 회전문 인사 끼리끼리 인사 그러니까요. 이 탕평 인사 왜 하느냐고 비판했잖아요. 그런 더 것처럼. 심해요 지금은요. 예? 더 예. 심하다. 지금 더 심하다는 그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동안에 프로테지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는 만사다. 예. 근데 이 회전문 인사, 캠코더 인사, 예. 지금 뭐 인사 자체가 친문 인사, 그리고 캠프에 있던 사람, 그리고 또 친문, 캠코더, 캠프, 코드 맞는 사람. 그다음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네,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이거 뭐 국민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말이죠.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인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친문만 골라다 쓰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여권 내부도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국민들의 정치적인 식견 그리고 수준이 높아진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치권만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이번에 청와대 개편도 이제 물리적으로 집권은 이제 3년 차로 들어가니까 체력적으로 어렵다. 저도 예. 청와대 근무해봤지만 솔직히 그 굉장히 고돼요. 예,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고려가 뭐냐면
총선이 이제 내년 4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 나가려는 사람들을 이제 빼줘서 한 1년 정도는 주민들하고 이게 호흡을 하고 말하자면 기반을 닦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많이 뺀다. 이렇게 언론에 지금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절반 정도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 청와대에서 1년 얼마 동안 고생했다라는 기준 하나로 총선에 공천을 주고 안 주고 하면 우리 해당 지역구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지만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청와대 직원도 정치적으로 왔든 안 왔든 간에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무원은 항상 근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일단 대통령이 믿을만해서 데려다 썼지만 써보니까는 이게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많이면 많이 다 100점짜리를 맞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지 않는 그러한 실무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여당, 정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국회에 보내면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들어갈 때 정치적인 어떤 의지와 욕심을 갖고 들어갔고 옛날에 그런 정치 경력이 있다고 그래갖고 전부 비어있는 아니면 새로 자리를 줘갖고 지역구를 맡겨서 내년에 선거에 뛰게 한다?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선거 구민, 유권자들이 물론 심판하겠지만 유권자들이 심판하기 전에 정부 여당에서 냉정하게 곤란해가지고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주고 안 주고를 냉정하게 따져야 된다. 예. 그래야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선물 주듯이 다 저 선거판에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네. 곤란해야지. 그러니까요. 예. 지금 신재민 사무관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휘청휘청했고 말이죠. 지금도 휘청거려야 되고 당연히 특검 받아야 되는데 뭐 거의 뭐 뻔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국 그대로 놔두고 임종석을 교체했는데 꼼수죠. 사실 임종석은 국회의원 지금 출마 준비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통일부 장관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들리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반성은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뭐 좋은 평가, 나쁜 평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중에 하나는 어쨌든지 간에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했잖아요. 옛날에 서울시에서 고위 관리 정무 부신인가 뭐 이것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정치적인 그런 커리어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는 뭐 또 다른 그 변수지만은 일단 외형적인 커리어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체급은 좀 많이 올라갔다. 이런 평가를 해요. 예.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 같은 거 할 때 뭐 선글라스 끼고 가가지고 쫙 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체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남북 문제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통일부 장관을 가서 역량을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은 이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차기 대권주자 한 명으로다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야망과 욕심 이런 걸 갖고 한다면 통일부 장관 욕심 낼 수 있죠.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5년 내내 통일부 장관이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부 장관을 간다. 내년 총선은 4월 딱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10며칠로. 딱 그러면은 장관하면 정무직들은 선거 나오기 90일인가 100일 전에 그만두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임기제 장관인데 그것도 1년짜리 1년 될까 말까 그거 말하자면 각색용 분신용 장관이거든요. 그런 욕심은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아니 지금 현 정권 안에 통일부 장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오늘 신문 보니까 다음에 총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해서 여당 내에서 통일부 장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은데 어느 한 사람한테 집중돼 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이 통일부 장관을 가서 대통령하고 정말 통일부 장관의 그 제대로 된 평가와 능력이 발휘되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일부 장관을 가든 뭐 국정원장을 가든 안보실장을 가든 뭐 외교부 장관을 가든 다 그는 뭐 대통령이 할 일이죠.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임기가 아니라 그 근무 시한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을 또 한 번 통일부 장관으로 돌린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겠죠.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의식 수준과 그리고 여론조사가 매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꾸로 가는 인사가 됐든
정책이 됐다 하면 실패하거든요.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실패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여론에서 난리가 났는데 안 고치니까 계속 실패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론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예, 여론을 중요합니다. 따라가야 그래서 되고, 예. 이 앞으로 이제 내각 개편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대통령께서 중요시하는 인물들은 왜냐하면 인간마다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현 민주당 정부가 잘만 하면 5년 10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못하면 금방에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기회는 충분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욕심이 나면 탈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재를 현 정부에서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잘 써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인사 정말 개판 5분 전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끼리끼리 인사다라는 얘기, 또 캠코더 인사 더 이상 가면 이제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임종석 관련해서는 제발 이제는 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계속 또 통일부 장관 얘기 나오고 또 대권 후보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짜증날 수뿐이 없는데 어쨌건 국민들이 바른 생각을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옥현의 안보정론TV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하여튼 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한 번씩 꼭 하시죠. 오후나 예. 하루에 한 자기 전에 번씩. 중요한 뉴스에서 한번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젯밤에도 김정은이가 북한 가는 것 같더라, 중국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신문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확실치 않다 그러는데 제 느낌에 확실한 것 같아갖고 한번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짧게 방송했더니 이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송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참 인사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렇게 비난하더니 이자들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